K리그 37년사 최고의 외국인 감독을 찾아 나섰습니다. 후보 24명 중 최고를 가리는 여정은 K리그 22개 구단이 함께했습니다. 포포투의 설문에 답변을 전해준 이는 각 구단의 대표급 그리고 코칭 스태프들입니다. 현장에서 구한 답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12. 마틴 레니. 이랜드 초대 감독이자 현재까지 이랜드에서 감독직을 1년 이상 수행한 유일한 감독, 이랜드 최고 성적을 일군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창단 첫 해였던 2015 시즌 이랜드를 정규 시즌 4위에 올려놨습니다. 하지만 성적과 경기력, 마케팅까지 잡으려 했던 이랜드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결국 2016 시즌 도중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9위 알툴 베르날데스. K리그에 짧지만 강한 인상을 남긴 지도자. 2008년 제주에 부임한 그는 브라질 특유의 4-2-2-2 포메이션을 적용, 공격적이고 세밀한 축구를 펼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예 구자철을 적극 기용하기도 했습니다. 6강 진출이 좌절됐지만 지도력을 인정받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듬해에도 목표가 무산되자 감독직을 내려놨습니다. 9월 포항전 1대8 대패가 결정타였습니다. 2014년 강원과 맺은 인연은 9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8위 모아시르 페레이라. 대구 최초 외국인 감독. 2011 시즌 상위 스플릿 진출에는 실패했으나 중위권 도약을 이끄는 등 대구 업그레이드에 일조했습니다. 광주 유경열 수석 코치는 그를 가장 큰 영감을 준 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겪어본 외국인 감독 중 한국 축구와 정서, 선수들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았다. 특히 한국 지도자들과 융합, 선수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팀을 원팀으로 만들었다. 7위 이안 포터필드. K리그의 선진 축구 시스템을 뿌리내리고자 했던 지도자. 그는 축구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만드는 데 힘썼고 연령별 시스템 구축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결국 K리그에 남긴 유산이 시간이 흐를수록 그 빛을 발한 케이스입니다. 포터필드를 인상적으로 기억한 많은 이들은 그가 이군 성적보다 철학을 높이 샀습니다. 제주 김현희 단장은 포터필드를 K리그에 영감을 준 외국인 감독으로 꼽으며 클럽 시스템과 스태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돌아봤습니다. 6위 조세 모라이스. 전북 최초 외국인 감독이자 전북의 리그 3연패를 완성한 사령탑. 동시에 여전히 검증해야 할 것이 많은 지도자. 조제 무리뉴 사단으로 K리그 입성 전부터 국내 팬들에게 이름이 알려져 있던 그는 2019 시즌 울산의 저항을 뿌리치고 기적적인 우승을 일궈냈습니다. 하지만 낮은 선수 영입 효율, 제한적인 운용, 모호한 전술적 색채까지 그에게 쏟아지는 의문을 풀어야 한다는 숙제도 안고 있습니다. 취임 기자회견에서 손가락 3개를 펴며 트래블을 노래한 모라이스였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5위 넬로 빙가다. 2010년 서울의 정규리그 우승과 컵 대회 트로피를 안기고 1년 만에 홀연히 떠난 지도자. K리그 통산 성적은 25승 6무 6패, 무패 확률이 무려 83.7%에 달합니다. 그는 실리축구를 추구하며 승수를 쌓았습니다. 부드러운 리더십도 더해졌습니다. 그 결과 그는 서울이 그토록 염원하던 정상에 올랐습니다. 부임 첫 해에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는 남다릅니다. 하지만 재미가 반감된다는 수비축구 한계를 뛰어넘었는지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갈립니다. 4위 안드레. 대구 최초 FA컵 우승, 대구 최초 ACL 진출을 이끈 지도자. 2000년 선수로 인연을 맺은 K리그에 2015년 코치로 돌아와 5년여를 대구와 함께했습니다. 현장은 안드레 감독이 대구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송기룡 대한축구협회 심판운영실장은 말합니다. 이름값이 그다지 높지 않은 선수들을 데리고 짜임새 있고 수준 높은 축구를 구사했다. 수지 넘치고 쉴 틈 없는 공격으로 팬들을 즐겁게 했다. 나아가 시민 구단도 얼마든지 우수한 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3위 발레리 니폼니시. K리그의 전설, K풋볼의 아버지. 니폼니시는 1995년 부천 SK 지휘봉을 잡기 전 1990년 월드컵 카메룬의 센세이셔널한 8강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이 국제적 성공을 고려하면 K리그에 왔다는 것 자체가 놀라움을 자아낼 법한 인물이라고 첨언한 이유입니다. 니폼니시 축구에 대해 한 시대를 앞서간 느낌이라 말합니다. 투지와 체력을 바탕으로 한 뛰는 축구 혹은 치고 달리는 축구였던 K리그에 패스와 조율, 포지셔닝 등 선진 축구 개념을 이식했기 때문입니다. 2위 세놀 귀네슈. 우승컵 하나 없는 감독이 K리그 역대 외국인 감독 2위에 올랐습니다. 귀네슈를 높게 평가하는 이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어린 선수의 가감한 기용과 육성입니다. FC 서울의 강명원 단장은 귀네슈의 빠르고 재미있는 축구를 언급하면서 이청용과 기성용 등 젊은 선수 발굴에도 큰 성과를 보였다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귀네슈가 남긴 유산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팬들을 모이게 한 감독입니다. 당시 재미를 느꼈던 팬들이 지금도 서울 경기를 찾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1위 세르지오 파리아스. 파리아스의 업적은 화려합니다. 2007년 K리그 우승부터 FA컵 우승, 리그컵 우승, 그리고 ACL 우승까지 국내에서 들어올릴 수 있는 모든 우승컵들을 들어올렸습니다. 그가 이끈 클럽 월드컵 3위라는 기록은 아직까지도 K리그 구단 역대 최고 성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잡은 건 결과뿐만이 아닙니다. 내용적으로도 팬들을 매료시켰습니다. 파리아스 웨이 1항이 바로 백패스 금지였습니다. 백패스가 없는 공격 축구로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펼쳐 팬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파리아스의 집요함은 그라운드 안,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는 감독과 선수 사이에 적당한 선이 있어야 한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 문화와 선수 사생활을 존중했습니다. 스틸러스 황금기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K리그 외국인 감독 10인을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K리그 최고 외국인 감독은 누구인가요? 이상 포포트였습니다.